전당대회 이제 날짜가 이제 결국에 결정이 됐죠. 7월 말 8월 중. 7월 말 8월 초가 아니라 7월 말 8월 중 이렇게도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좀 엇비슷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화제가 좀 많이 되고 사실상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될 거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같은 경우도 당대표가 될 거라는 게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앞으로 남아있는 이 전국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 한동훈 양측의 1대1 진짜 뭐 진검승부라고 할까요? 근데 뭐 진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러네. 이재명이 들고 있는 칼은 이제 짝퉁이고 한동훈 위원장이 들고 있는 거는 날카로운 이제 그 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재명 같은 경우는 그 언제 부러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진작에 뭐 사실 뭐 부러져 가지고 구속이 됐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한창 논란이 있었던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제 7월 말 8월 중 그때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자, 전당대회 날짜가 이제 스멀스멀 나오다 보니까 벌써부터 이제 전당대회 유력한 후보들, 당대표 후보들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견제 목소리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뭐 견제를 안 한 사람이 없죠. 유승민이 같은 경우도 한동훈 위원장 견제를 했었고, 홍준표 같은 경우는 니 죽고 나 죽자. 니 죽고 나 살자네, 그렇죠? 홍준표는 그렇죠. 니 죽고 나 살자라고 하는 의지로 이제 그렇게 막 지저댔었고요. 오세훈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과 썰전이 있었죠. K씨 그 미인증과 관련된 직구 논란, 그거에 대해서 좀 강하게 그때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을 했었습니다. 약간 좀 그 처세에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 또한 마찬가지로 한동훈 위원장 당대표설에 대해 가지고 약간 좀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이제 모든 사람들 국민의힘에 모두 있는 사람들이 한동훈 위원장을 견제하고 있고 유일하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손을 잡았던 사람이 누구였던 겁니까? 바로 원희룡 전 장관이었죠. 이 원 전 장관 같은 경우 여러분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원 전 장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에서는 비주류인 한동훈의 손을 잡았는데 그 이후에 여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한동훈과 손을 잡았는데 한동훈과 원희룡 두 사람의 여론은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이따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나경원 이제 그 당선인 같은 경우도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견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7일 바로 또 이제 뭐라고 얘기하셨냐? 이번에 좀 세게 얘기하셨어요. 용산과 밥도 먹지 않는 한동훈. 좀 세게 나오죠. 용산과 밥도 안 드시고 있는 거를 보고 있다 보니 당대표가 되는 거는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대표 같은 경우는 결국에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해 나가느냐. 이게 이제 여당 대표 역할의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야, 이것도 참 워딩이 우리 그 나경원 당선인님 워낙에 또 이제 또 뭐라고 할까요? 정치인이시다 보니까 딱 이렇게 딱 얘기하시네요.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해 나가는가가 여당 대표한테 중요하다라고도 딱 얘기하지 않으시고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51%만 돼도 절반 이상이 되는 건데 그럼 나머지 49% 같은 경우는 뭐죠? 이 진행자가 그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럼 나머지 49%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 나경원 당선인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또 견제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싹 빼놓고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딱 얘기하면서 한동훈에 대해서는 또 자기가 선을 딱 긋는 것이죠. 한동훈은 용산과 밥도 먹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오랫동안 당대표였던 분들이 많이 대권에 거론이 됐지만 결국에 오르지 못했다. 아주 위험성이 높은 자리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대권을 생각하고 있다면 당대표에 안 나가야 된다. 또 이런 취지인 거예요. 리스크가 너무 큰 반면에 특별히 얻을 거는 없는 자리가 바로 지금의 당대표 자리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얻을 게 없고 리스크만 높아요. 그리고 대권을 가는데도 좋지 않아요. 그렇게 나쁜 것만 3종 세트라고 한다면 우리 그 나경원 당선인은 당대표에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안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로 또 얘기하시는 게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서면 출마할 수 있다. 그러면서 출마에 대한 의사가 60에서 55 정도. 이것도 절반 이상이네요. 60에서 55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쉽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상태에서 한동훈 위원장과 교감도 없고 한동훈 위원장과 만나겠다라고 하는 용기도 없는 사람들
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뭐라고 들으시면 되겠어요? 180도 거꾸로 들으시면 된다는 거죠. 원희룡 전 장관이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한테 뭐라고 얘기한다. 근데 원 전 장관은 당내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위원장의 손을 잡는 과감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과감하고 용기 있고 소신 있는 모습을 보인 분이 여기저기 언론에 나와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댈까요? 택도 없죠. 애당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언론에 나와가지고 뭐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이런 얘기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는 게 나쁘다 라고 얘기하는 정치인들은 싹 다 그냥 뭐다 180도 거꾸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정말로 한동훈 위원장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정치인 중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생각한다랍시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나경원 우리 그 당선인의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대권 주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특별히 얻을 게 많다라는 게 지금의 당대표 자리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여론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도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나왔던 여론입니다. 데일리안에서 이제 했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20일에서 21일 동안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했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자까지 합쳤을 때, 그랬을 때 지지율이 29.1%로 1위입니다. 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전당대회 날짜가 7월 말 8월 중이라고 한다면 날짜는 이제 정리가 됐다라고 할지라도 남아있는 문제가 뭐예요? 전대 룰이잖아요. 전대 룰.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몇 퍼센트를 물을 것이냐 그리고 당원들의 의견을 몇 퍼센트를 물을 것이냐라고 하는데 제가 제일 처음부터 총선 끝난 직후부터 한동훈 위원장 당대표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게 뭐였습니까? 일반 국민의 비중을 높이면 높일수록 누구한테 유리하다? 한동훈한테 유리하다. 물론 그때 많은 분들이 반발하셨죠.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성지준 저거 좌파라 가지고 저딴 소리 한다 라고 하셨지만 홍준표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전대 당원 100%입니다. 전대 당원 100%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친윤들을 위한 겁니다. 홍준표 등등등을 위한. 일반 국민 대상으로 했었을 때 중도층, 민주당 같은 경우는 솔직히 사실 이게 전대 날짜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전대 날짜 자체가 민주당의 전대 날짜랑 비슷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아예 그냥 똑같은 날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뭐 내부적으로 역선대 반지도 있고 거기에다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까지 와가지고 뭔가 영향을 끼친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개판이 되니까 이미 그때 지들 걸 신경 쓰느라 바쁠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중도층을 생각을 해보고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위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일반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누구한테 유리해요? 한동훈 위원장한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유승민이 갖고 있는 딜레마가 그건 거죠. 유승민이 같은 경우는 지금 맨날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나는 일반 국민 대상으로 했었을 때 인기가 많아. 보수 위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 위주로 했었을 때 내가 인기가 많아라고 하지만 지금 여론조사 결과 그렇지 않아요.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그 처음에 했었을 때만 하더라도 일반 대상으로 했을 때 유승민이 1위였죠. 네, 근데 지금 뒤집혔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29%고 유승민이 27%입니다. 그러니까 한 4%, 3, 4% 정도 차이가 나게끔 뒤집힌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대상으로 했었을 때 같은 경우는 그냥 압도적인 1위입니다. 54.8%가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봤었을 때 같은 경우는 일반 비중을 40% 가까이 해도 일반 비중 40, 당원들 의사 60 이렇게 하더라도 한동훈 위원장이 당선이 될 거고 오히려 그렇게 당선이 되는 것이 아예 건덕지를 안 줄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때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당원 100%로 해버린다. 아니면은 또 애매하게 그 일반 비중을 갖다가 좀 작게 간다. 그러면은 유승민 같은 애들이 뛰쳐나와 가지고 뭐라고 또 그 난리를 칠지 뻔하지 않습니까? 이것 봐봐라. 총선에서 우리 패배하고 난 뒤에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반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당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긴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발작을 일으킬 게 뻔할 뻔짜기 때문에 아싸리 그냥 어떻게 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일반 비중을 높여가지고 높여도 이긴다니까요. 100% 이깁니다. 높여도. 아예 그냥 일반 비중을 높게 측정을 해가지고 한동훈의 당대표로서의 뭐를 세워줘야 돼요? 권위를 세워줘야 됩니다. 권위를. 처음부터 그냥
당원 100%, 당원 80%, 당원 90% 이런 식으로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면 안 되고요. 거기 또 아마 제가 가만히 보기에는 뻔할 뻔짠데 안 봐가지고 모르겠지만 그 뭐 저기 뭐 그 유튜버들 있지 않습니까? 모 당 계열 쪽에 있는 거기는 무슨 막 발작을 일으키면서 뭐 당원 100%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총선에서 우리가 패배하고 난 뒤에는 일반 국민들의 의사를 듣는 게 당연히 맞죠. 그냥 우리가 안정적인 당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총선에서 이긴 상태라고 한다면 당연히 정당성이 있죠. 당원들 위주로 해가지고 뽑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은 근데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의사를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아싸리 아주 개혁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비중을 높여버리는 게 높인다라 그래서 한동훈의 당대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100% 당선이 됩니다. 그렇게 해도 일반으로 해도 한동훈이 1위고 유승민이랑 4%나 격차가 나고 당원으로 했었으면 60% 가까이나 한동훈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수를 쓰든지 간에 한동훈이 당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비중을 아싸리 확 높여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됐었을 때 뭐를 실어줘야 돼요? 권위를 실어줘야 된다는 거죠. 아마 웃긴 노릇인데 당원 100%로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 친윤계 쪽에서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이철규 등등이 그런 인간들은 오히려 당원 100%로 해서 한동훈이 당선이 되잖아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철규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자기들이 당원 100%를 하자고 해놓고 한동훈이 막상 당대표가 되면은 야 총선 패배한 사람이 어떻게 일반 국민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일반 국민들의 뜻과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걸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일반 국민들한테 밀어도 압도적인 1위고요. 그리고 또 당원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뭐 여지가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1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국민들의 비중을 한 30-40% 정도 늘려가지고 권위를 높여주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한동훈 위원장이랑 손을 잡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원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한동훈 위원장이랑 손을 잡고 난 뒤에 지지율이 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이번에 2위로 올라섰습니다. 처음으로 이번에 원희룡 전 장관이 8.5%로 2위로 올라섰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꿈꾸는 모양새는 원 전 장관은 언제 뭐로 나가고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고 그래서 서울시장이 되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대권에 나가는 거 그게 사실상 제가 보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인데 사실상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원 전 장관과 한동훈 위원장 어떻게 될지 우리 한번 지켜보시죠. 자 여기까지 일단 이 주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